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 상대적으로 증시가 좋지 않았는데, 진단키트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렸죠.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어, 돌아간다. 수급은 돌아간다. 게임주, NFT, 이런 거에 관한, 이슈가 있었고, 2차 전지 있었고, 바이오주가 거진 1년 동안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오면서 이제는, 돌아올 거다. 특히나 시젠처럼 공매도가 좀 많이 쌓여 있는 종목은 연말까지 떤 좋은 이슈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두 번 터졌어요. 양봉이 터질 때마다 거래량이 급증했다라는 거는 손바뀜이라든지 이제 추세 전환이 확실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점 구간이 6만 원대를 돌파하고 지금 7만 원대를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7만 원대를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새로운 곳에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7만 원 박스권을 다시 한번 형성을 해서 여기서 이제 힘을 좀 모아가면서 이전 골리락에 있는 12만 원, 10만 원 선까지 한번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금리가 이제 오릅니다. 금리가 이제 사실상 많이 오릅니다. 그러면 부채가 많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채권이나 주식을 갖다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업에 대한 어떤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개인들 마찬가지. 금리가 오르면 아무래도 유동성이 많이 떨어지는 장세가 될 거다. 그럼 상대적으로 첫 번째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가 인기가 있을 거고요. 안전자산. 두 번째는 회사로 따지면 유보율이 쉽게 얘기해서 회사에 돈이 많은 기업이 유리하죠. 회사에 돈이 많이 없고 대출이 많은 기업은 이게 빨리 갚아야 되기 때문에 회사의 안정자산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M&A라든지 어떤 투자에 있어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시젠 같은 회사는 지금 1년 동안, 아니죠, 2년 동안 돈을 너무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유보율이 사실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거에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회사다라고 보여지고, 현재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찰나에 만에 하나 이런 타이밍에 시즌에서 공시를 하나, M&A라든지 코스피 이전이라든지 이런 공시들을 하나 터트려 준다면 충분히 제 생각에는 이 10만원 선까지는 충분히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까지 10만원까지는 돌파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공시를 때리지 않는다면 또다시 일시적인 어떤 기나긴 행보가 지속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자, 오늘 어쨌든 금요일이고 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이고 증시가 사실 좋지 않았죠. 증시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47%까지 빠지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마이너스 0.96%까지 빠지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증시는 사실 좋지 않았고 오늘은 진단키트 주 섹터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급은 어, 당연하죠. 개인이 매도로 대응을 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대응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상적이죠.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죠. 급락할 때 이런 수급이 좋은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거래량이 실렸는데 그때마다 개인들이 자꾸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특징 뉴스 살펴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단키트 주가 사실은 주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죠. 자, 슈퍼 변이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좀 상당하게 조금 위험하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남아공에서 뉴 변이가 발생됐는데 홍콩까지 왔고 델타 변이의 2배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스파이크라는 게 돌연 변이가 지금 32개가 있다는 건데 이
델타 변이는 16개거든요. 근데 스파이크가 새로 나온 이 누 변이라는 거에 32개면 지금의 델타 변이가 정부에서 백신의 80%만 접종이 된다면 집단 면역이 형성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퍼센테이지인데, 만약에 이게 퍼지게 된다면 이제는 집단 면역이라는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퍼지면 안 되겠지만, 이게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조기 진단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병이 생기기 전에 진단을 하고 예방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새로운 유변이 같은 경우는 무서운 게 뭐냐면 백신에 대한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현재 독일의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어가고 있죠. 유전자 변이가 계속적으로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렸는 것처럼 신종 변이가 모든 백신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떴습니다. 물론 이런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이게 맞다고 한다면 지금 나와 있는 백신들 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자, 스파이크 단백질,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전파율이 높거든요. 근데 델타 변이가 아닌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돌연변이 감염 수치, 쉽게 얘기해서 이 단백질 수치는 두 개에서 네 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델타 변이는 16개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새로 나온 거는 델타 변이의 두 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델타 변이의 전염성의 두 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돌연변이 수는 델타 변이 두 배에 달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퍼지게 된다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시젠 주주입니다만은 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좋아하고 찬성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일상생활이 아예 마비가 돼버리는데, 우리 주식 꼴랑 얼마 1억 2억 이런 거 수익 그게 중요하지 않죠. 우리 주변에 사람들의 안전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유럽 코로나 보시는 것 같이 사망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그래서 부스터 샷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독일 사망자 수가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프랑스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백신 증명서 유효기한이 9개월로 추진될 것 같고요. 이제 부스터샷에 대해서 의무화가 검토되고 있죠. 국내에서도 부스터샷 쉽게 얘기해서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은 코로나19에 걸리면 치료제를 일부 부담하겠다라는 그 정책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를 하기 위해서 1인당 드는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요. 아시겠지만 유럽이나 이런 미국 같은 데는 백신의 의무화를 반대를 하는 시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만약에 이 새로운 변이가 나타난다면 이 백신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로금리가 이제는 끝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시장의 유동성은 떨어지지만, 이제는 알짜배기 기업들만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보율이 높은 기업들만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면 공매도 세력들도 어찌됐든 이제는 상한을 해야 되고 쇼커버링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을 빌려서 공매도를 치고 누군가의 돈을 빌려 수수료를 내는 그런 행위를 이제는 조금 더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쇼커버링이 좀 나와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지금 이 타이밍에 시젠 회사 측에서 공시를 조금 때려주면 탄력을 받아서 조금 진단키트 섹터가 갈 때만 가는 게 아니라 시젠 단독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생각입니다. 자, 어찌됐든 제가 어제 영상에서 시젠의 비전에 관련된 홍보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장기 투자해도 되겠다, 좋은 회사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저와 같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외국에서도 그런 영상을 아마 시청을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제는 시젠 좀 좋은 이슈나 뭐 FDA 승인 이런 것들도 좀 터트려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어쨌든 불기둥 보고 금요일을 맞이하게 되어서 기분은 좋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처지긴 하지만 회사라서 그런 거고 기분은 매우 좋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